가난하게 자란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될까요? 우리는 종종 이 질문에 대해 좀 뻔하거나 어쩌면 편견 섞인 답을 내놓곤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강진아 작가의 연구를 바탕으로 통계와 편견 뒤에 숨겨진 아이들의 진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게 품고 있을지 모르는 그 숨겨진 편견에 대해서 말이죠. 강진아 작가가 강연을 할 때 종종 이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비행이나 문제야 같은 좀 부정적인 단어들을 먼저 떠올린다고 해요.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왼쪽은 가난한 사람, 오른쪽은 부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인데요. 보세요. 한쪽은 남 탓하고 현재만 즐기는 사람, 다른 한쪽은 책임감 있고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 너무 다르죠? 이게 바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은 가난에 대한 낙인인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는 우리가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통계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한 학생의 기록이 있습니다. 잦은 무단결석, 흡연, 가출도 여러 번. 서류에 적힌 이 사실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문제야구나 하고 쉽게 단정지어 버릴 거예요. 하지만 그 기록 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랑 단둘이 살면서 세상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누구보다 순한 아이였는데 말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팩트, 그러니까 냉정한 사실과 그 사람의 삶, 즉 서사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 간격을 무시할 때 오해가 생기고 이걸 좁혀 나갈 때 비로소 진짜 이해와 공감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이런 상처는 그냥 마음의 문제로 끝날까요? 과학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유년기의 경험이 우리 몸에 어떻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아주 획기적인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동기 부정적 경험, 영어로는 ACS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 즉 AC 점수가 4점 이상인 사람은 0점인 사람에 비해서요.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심각한 병에 걸릴 확률이 정말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술, 담배 같은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항상 비상상태로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몸은 이미 서서히 병들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 굿윌 헌팅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죠. 네 잘못이 아니야. 어쩌면 트라우마를 안고 자란 수많은 아이들이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듣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 아니었을까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그냥 개인의 잘못이나 운이 나빴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아이들을 이런 덫에 빠뜨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만 떠넘기는 사회.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만 줄 세우는 치열한 경쟁 교육. 그리고 한번 좋은 일자리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는 극심한 노동시장의 격차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아이들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되는 겁니다. 20배, 여러분,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이건 지금 한국 교육의 불평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서울 강남 지역 학생들의 명문대 합격률이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무려 20배나 높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공부를 더 잘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주어지는 기회의 격차를 보여주는 거죠. 자, 문제가 이렇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시스템의 문제라면 우리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대체 어디서부터 끊어내야 할까요? 이제 그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자본이라는 건데요. 이건 은행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 함께 어울리는 이웃, 끈끈한 공동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는 바로 이 사회적 자본이야말로 가난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구체적으로 4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학교를 그냥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공동체의 중심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둘째, 누구나 최소한의 주거와 돌봄을 보장받는 보편적인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요. 셋째, 노동시장의 심각한 불평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 무너졌을 때 아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튼튼한 지역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건 개인의 노력을 넘어선 우리 모두의 함께하는 책임이라는 겁니다. 나이덕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떠오르네요.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눈부셔 알았습니다. 그냥 흰 꽃, 분홍 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수많은 색이 있다는 거죠. 하물며 한 사람의 인생은 오죽할까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난이라는 단 하나의 색깔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무수한 빛깔과 가능성을 들여다보려고 할 때 어쩌면 모든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